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요. 자, 오늘 할 내용은 국내 2차전지 몰락과 중국의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몰락 때문에 여러분들 갈피를 잃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전기차의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차이나 전기차랑 테슬라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몇 번 주야 장점 말씀드렸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랑 테슬라 두 개가 올라갈 것이고 국내 2차 전지 힘들 것이다. 그런데 대머리 아저씨는 2차 전지가 가고 테슬라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정확하게 반대로 가고 있죠. 테슬라는 지금 떡상을 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저 아래로 몰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존버도 얘기했잖아요. 테슬라랑 차이나 전기차를 투자해라. 그런데 테슬라는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래서 절반의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 더 올라가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꾸준히 모으고 있거든요. 꾸준히 지금 아래에서도 계속 담고 있으면 꾸준히 화살표가 매수 화살표인데 퇴직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ISA 그다음에 또 뭐죠? 연금저축 이런 데에서도 꾸준히 차이나 전기차를 담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ETF도 담고 있지만 요즘은 저는 차이나 전기차나 중국 ETF가 그래도 저평가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ETF보다 많이 오를 것이다. 그거는 장담을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그래서 저평가다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국내 2차전지, 진짜 너무 걱정이 돼요. 국내 2차전지 제가 힘들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는 뭐 안 듣잖아요. 하코 유튜버라고 잘 안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저는 주야장천 고평가다 조심해야 된다 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쯤에서 저는 손절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 여기서 이제 더 올라갈 것인가 저는 장담 못 하겠어요. 앞으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렇게 저는 올라갈 거라고 조금 판단이 안 되고요.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중국 전기차 있잖아요. 중국 2차 전지 이쪽으로 계속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 잠깐 봐드리면 다우산업이나 나스닥 종합이나 S&P 500이 뭐 오늘은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해 종합이랑 상생 지수는 0.62%, 1% 정도 상승을 해서 좋은 분위기였다. 미국 맵을 보시면은 여기 테슬라만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테슬라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여전히 좋다는 거 제가 매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50% 빠질 때도 100달러 아니면 200달러에 놀고 있을 때도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테슬라만 저평가 받았다. 테슬라만 저평가 받고 다른 주식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하실 거면 테슬라 모으셔라. 제가 누누이 차이나 전기차 해드리면서도 매번 강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들으셨다고 하면 한번 댓글 한번 달아주시고요. 그래서 테슬라도 한번 제가 매번 달아드릴까. 테슬라의 인사이트 같은 내용도 제가 많이 있는데 솔직히 귀찮아서 안 달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회수가 잘 나올까 좀 의문도 되고 근데 이것도 제가 전기차 관련이랑 로봇이랑 AI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씩 해드리려고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호응이 더 좋으면은 4부작 5부작 있거든요. 테슬라로 할 거. 그래서 그것도 계속 해드릴까. 스페이스X 그다음에 로봇 AI, 그 다음에 테슬라의 태양광 사업, 배터리 사업,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국에서의 테슬라 인프라 확장 이런 거 여러 인사이트가 많거든요. 그런 얘기도 나중에 많이 해드릴게요. 그래서 테슬라가 그만큼 괜찮은 기업이다. 저는 그래서 테슬라 저평가될 때 무조건 사시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사라?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지 왜 지금 또 이렇게 욕심을 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또 ETF 중에는 좀 뭐라고 해야죠? 저평가된 ETF가 뭐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단연 저는 차이나 전기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누구는 물려서 그렇고 안 간다고 막 애널리스트들도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전에 2차전지 1년 전만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비웃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그렇게 잘 나갈 때는. 이제 차이나 전기차가 만약에 잘 나가면은 애널들이 비웃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예상이 맞다고 보고요. 나중에 올라가면은 진짜 차이나 전기차 좋다고 얘기하는 애들은 다 때려야 됩니다. 다 후드를 패야 됩니다. 존버만 진짜 이 시점에서 존버만 진짜 차이나 전기차 주야 장천 얘기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소문 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올라가면은 진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진짜 했다는 거. 나중에 또 중국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아저씨 이런 사람들이 또 나와서 또 어그로 끌 때 그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미래를 봤고요. 꾸준히 저는 이걸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 제가 꾸준히 연구를 하고 꾸준히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랑 전기차 관련 이 사업에 연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이 나온 게 딱 이겁니다. 근데 지금 맞아 들어간 게 몇 개 있죠.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차전지가 몰락을 했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2차전지 안 간다고 말씀드렸죠. 고평가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몰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시나리오는 뭐냐면 차이나 전기차가 이제 오르겠죠. 이제 중국 배터리가 전체를 장악하면서 올라가겠죠. 이것까지 맞으면은 거의 예언가죠, 예언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투자를 하고 있다. 저는 제 뷰대로 투자하니까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존 버나드 의견에 동의를 한다 하면은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생각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미국의 전기차 전문가 마이클 던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테슬라가 3만 대 팔렸거든요. 한국에서 3만 대라는 숫자는 한국이라는 뚫기 힘든 시장에서 꽤 큰 숫자다. 테슬라는 대부분 아니 전부가 중국에서 생산된다고 믿어지시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올해 한국에서 연간 판매량 3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시장 진출 7년 만에 처음이다. 그러니까 중국산 상하이에서 만든 테슬라 모델 Y, 모델 3가 한국에서 3만 대 이상 팔렸다.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기사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3와 모델 Y는 테슬라를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미국산이나 중국산 테슬라가 지금 7년 전 시장 이래로 지금 7년 만에 연간 3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보면서 뭔가 느끼시는 게 있으셔야 돼요. 역시나 이제는 중국차가 대세가 되는 게 맞구나.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상하이에서 생산한 겁니다. 상하이에서 생산하면 상하이 노동자가, 그러니까 중국 노동자가 이거를 조립을 하고 중국산 이런 배터리가 달렸을 것이고 중국산 이런 물론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나 다 이런 걸 하겠지만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전기차 부분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야, 너 그러면 좀 약간 조롱 섞인 말로 너 그러면 중국 전기차 주면 탈 거냐 이렇게 조롱 섞이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아직도 국산 전기차가 다른 전기차보다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선동당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막말로 여러분들 샤오미 잘 아시죠? 대륙의 실수 샤오미의 SU7이 그냥 그 가격 4천만 원, 5천만 원대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초토화 됩니다. 샤오미 SU7 엄청나게 팔릴걸요? 제가 장담하는데. 근데 굳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오미 SU7도, 샤오미 자체가 26년에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한국 들어온다고 하면은 진짜 그때부터는 한국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샤오미의 이 전기차나 아니면은 비아디가 지금 이번에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게 세진 않아서 크게 엄청난 흥행을 이끌 것 같지는 않지만 비아디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한국에 많은 타격을 줄 겁니다. 근데 국내 전기차 그러니까 국내 자동차 회사만 피해를 입는 거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맨날 호구였잖아요. 국내 자동차 회사가 맨날 가격 쳐올려서 그 가격에 살고 품질은 또 원가 절감한다고 개떡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경쟁을 통해서 서로 좋은 이런 가격 할인도 하고 그 다음에 성능도 이제 더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로엣지 이분도 아마 비트코인 이쪽에서 유명하신 트위터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중국이 세계 자동차 시장을 장악했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올렸는데요. 자, 중국 생산량이 보면은 전 세계의 39%에 육박을 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이 이제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그래서 유럽은 13%, 일본이 12%, 미국이 3%인데요. 지금 중국이 39%나 세계에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메인이 되고 있고요. 마이클 더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판매량이랑 이런 거를 다 가져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까지 나온 판매량이 비아디가 아마 390만 대를 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가 68만 대, 리오토가 60만 대, 하웨이가 50만 대입니다. 야, 하웨이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듣보잡 회사였는데 하웨이가 지금은 이제 50만 대를 파는 굴지의 이제 전기차 실제로 생산은 안 하지만 하웨이 마크를 빌려주거든요. 하웨이 소프트웨어를 빌려주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생산하고 있고 지커가 23만 대, 샤오펑 28만 대, 샤오미가 첫 해 만에 13만 대를 팔아버립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마이클 던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이나 테크노 갱 오브 5 그러니까 5개의 지금 엄청난 기술 기업 이렇게 뽑았는데요. 샤오미, 니오, 샤오펑, 리오토, 하웨이를 뽑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기업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비아디의 초음속 성장을 또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속도가 지속 가능할까? 15년 만에 비아디는 14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에 42만 대를 만들던 이 자동차 회사가 21년도에는 73만 대를 팔았고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는 180만 대, 23년도에는 300만 대,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410만 대, 그 다음에 25년에는 550만 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이렇게 아예 비아디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폭스바겐이나 레거시 기업들은 다 부도가 나고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하신 기자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은 과잉 생산과 관세 때문에 안 팔리고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데 그 예상을 반대로 나왔죠. 과잉 생산을 해도 오히려 레거시 기존의 유럽이나 아니면 레거시 일본 업체들이 망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 특히나 비아디 같은 그룹은 더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오래된 제조업체를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30년 역사의 회사가 이제 중국 자동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비아디가 지금 이기고 있고 30년 이상 역사를 갖춘 회사보다 중국 자동차가 지금 이제 이기고 있다. 비아디가 지금 잘 팔리고 있고 테슬라, 샤오펑, 리오토, 지리, 하웨이, 샤오미 이런 기업들이 폭스바겐이나 벤츠, BMW를 점점 밀어내면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까지 이 버스 수출 있잖아요. 전기버스 수출에서도 비아디 지금 보면은 수출이 3,298대로 점유율이 25%로 전년 동기 대비 10%나 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통은 1,893대로 점유율은 70% 이렇게 점유율은 70%고요. 점유율이 70%가 아니라 지금 성장률이 70%나 늘었고요. 점유율은 1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전기 버스 시장도 중국이 독점을 하는 게 확실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그 전자 회사 중에 하나인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PTC 열관리 시스템 제조 기지를 보유한 HD테크와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에서 70%의 글로벌 점유율과 그다음에 전기차의 PTC 히터에서 60%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레이저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아디의 반도체 사업부에서도 많은 이런 전자 기술을 생산을 해내면서 엄청난 성장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는 전체적으로 다 만드는 기업이라서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게 이 BESS거든요. 배터리 저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해서 이렇게 큰 엄청난 그리드 사업도 가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성공하고 있다. 특히 티베트 아오낭에서 선그로우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이 정도 규모 60메가와트랑
120메가와트의 ESS 이렇게 해서 중국 최초의 100% 재생 가능 태양광에서 24시간 안정적 공급 마이크로 그리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ESS가 있다면 태양광과 같은 활용도가 낮은 전력 원도 전력망에 전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뭔 소리냐? 결국에는 밤에는 발전이 안 되는데 밤에는 이게 저장된 이런 전기로 다 커버가 가능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커버가 가능하고 이런 걸 다 해낼 수가 있다. 이런 거를 지금 중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다. 태양광도 발전을 계속 거듭하면서 더욱더 빨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거는 비아디의 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이용한 이런 기술이다. 그리고 비아디의 이 블레이드 배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EU 모델의 Y, EU 모델 Y, 그러니까 유럽 모델 Y보다 Y의 CATL보다 전화 곡선이 훨씬 우수하다. 그래서 같은 LFP라고 해도 비아디의 블레이드 LFP는 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EU 감소하는 50%, 그 다음에 B4까지 172kW를 유지했다. 그때까지 CATL은 110kW였다. CATL의 선싱을 사용한 샤오미 SU7 프로는 15분 충전 후 350km, 1.68C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를 사용하는 SU7 표준은 동일한 15분 동안 EC 레이터를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충방정 성능을 고려할 때 LFP가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비아디가 이렇게 충방전도 충전 방전도 이게 쭉 좋다. 이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서 진짜 비아디가 이 블레이드 배터리, 이 LFP를 엄청나게 잘 만드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었으면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비아디의 기술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열 감소와 빠른 충전은 저항이 낮은 배터리 셀, 그 다음에 더 높은 전압 플랫폼 및 효과적인 냉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거를 비아디가 하고 있다. 그래서 고전압, 낮은 전력 손실 및 더 컴팩트한 모듈을 위해 SiC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C에서는 800V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피크 8C 충전에는 1000에서 1500V가 필요합니까? 예. 그래서 플러스 셀을 직렬로 연결합니다. 야, 대단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개발은 지난 1년 동안 비아디 내부에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V 고속 충전소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거를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내년이나 2년 안에 1200V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그들은 SiC, BMS, E-모터 및 포장 분야에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진짜 비아디의 이런 기술을 느낄 수가 있었다. 누가 LFP가 쓰레기라고 했는데 LFP는 절대 쓰레기가 아니고요. 비아디의 LFP는 오히려 NCM 배터리보다 3원기 배터리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꾸이저우성에서 지금 보니까 2024년 138개의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그래서 쭉 9.485GW 전력을 위한 90개의 풍력 프로젝트, 4.94GW를 전력을 위한 48개의 태양광 프로젝트가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건설이 되면 여기에 이제 ESS가 또 깔리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올해 9천 트릴리온 와트 시 이상의 평균 1트릴리온 와트 이상의 뭐 이렇게 이상을 생산한다. 그래서 2040년이 되면 2트릴리온 와트가 될 수가 있다. 그리드의 50%가 태양광이라면 태양광으로부터 1T가 필요하다. 그래서 태양광 이용률은 14%, 20년 주기를 사용하여 7T 설치를 해서 뭐 이렇게 연 350GW가 필요하다. 겨울에는 하루 14시간 동안 태양이 보이지 않음. 이를 변동을 위해서 14TWh 이상의 B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배터리가 지금 보면은 수명도 늘어나야 되고 배터리 생산도 더 많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배터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지금 보면은 재생에너지 플러스 BESS 비용이 떨어졌고 스마트 분산 그리드 기술이 너무 성숙해져서 중국 전역의 저비용
무탄소 마이크로 그리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 이게 테슬라 미국에서도 커질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과연 어떤 배터리가 될까? 국내 비싼 안정성이 낮은 삼원계 배터리가 들어갈 것인가? 안정성이 높고 값이 싼 중국의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생산력도 많은 LFP 배터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셔라. 그래서 C는 지금 보면 이집트 최대 통합 태양광 ESS 발전소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런 기술이 이제는 이집트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 계속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태양광 공원은 또 다른 1GW시의 뭐 태양 전력과 그다음에 600MW시의 ESS를 추가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정하면서 계약 기간은 17개월. 그래서 연간 이 정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5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합니다. CO2 배출량은 뭐 이렇게 쭉 감소를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다른 데서 어디에서 하냐면 태양광 풍력을 또 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ESS, BESS 이 저장 시설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6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 저장 플랜트 이걸 위해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국 전력 회사들이 계속 이렇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수출을 하고 거기에 이제는 배터리까지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배터리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해외에서도 이런 중국의 표준을 갖고 발전소를 지으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 11월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증가를 주도를 하는 게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풍력은 22% 상승을 했고요. 중국에서 태양광은 4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및 가스는 22% 8.8%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은 4.4인데 역시나 태양광과 풍력의 상승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중국의 원유 수입량은 올해 11개월 동안 5억 5천만 톤으로 5억 500만 톤 죄송합니다. 5억 500만 톤으로 2024년 같은 기간 5억 1600만 톤에서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기 자동차와 가스트럭의 광범위한 배치로 국내 가솔린 및 디젤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가솔린과 디젤 소비가 감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중국이 지금 침체 때문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상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에너지 소비가 이 석탄이나 이런 가스 그 다음에 석유에서 이제는 태양광이랑 풍력 친환경으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원유 소비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에서 이 뭐라고 해야죠? 상용차라고 하죠. 트럭과 이 버스 상용차 성장률이 또 역대 처음으로 1개월 만에 1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22%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11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전체 지금 HDT 판매량은 17.6%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플레이어는 산이, 그 다음에 XCMG, 포우, 시노트럭 이렇게 트럭 회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JAC와 딥웨이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다. 그래서 경제성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디젤 수요는 감소해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HDT 데이터 분석 내보내기에서 보면 10월 HDT 수출은 37.8% 감소했는데 이는 주로 러시아 시장에서 수출이 85% 이상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시장으로의 수출은 각각 6.6%, 11.4% 증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증가하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아시아에서는 보면은 10월 중국의 대형 트럭 상위 3개국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로 전체의 49.1%를 차지한다. 그리고 베트남은 24.2% 증가했다. 그래서 아프리카는 또 보면은 상위 목적지가 어디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콩고로 32.5%를 차지했다. 지난달 1위 지부티는 71.1% 하락한 8위를 기록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사우디가 가장 많이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콩고가 가장 많이 중국의 트럭, 그러니까 전기 트럭이 수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아디의 계열사가 DJI 오토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DJI 아이다스 협력이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자동차 공업부라고 해서 여기 신청서에는 전면부 시각 센서 사진과 뭐 후면부 뭐 카메라 마운트 뭐 이런 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백미러와 뭐 팬더 양쪽에도 카메라가 되어 있고요. 비아디는 이 아이다스 하드웨어 세트를 시굴, 돌핀, 위안업, 그 다음에 CL05, 심플러스, 그 다음에 C라이온 05 및 대형 모델에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한 80 TOPS 칩이 출시되면 또는 뭐 전A6 이거 있잖아요. 메모리가 사용하게 되면 15만 위안 미만 시장에서도 HW 노아, 그러니까 이 15만 위안 미만이면은 3천만 원도 안 되는 2천만 원 후반대 차량에서도 전기차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선택사항으로 제공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발전에 주목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비아디는 2026년까지 연간 500만 대의 레벨 2 플러스 아이다스를 탑재한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이 싸게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을 비아디에서는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싸게 만들려고 지금 비아디가 여러 가지 이런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하면서 계속 이런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싸게 만들려고 비아디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는 지금 보면은 9월 말부터 AI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본 인프라, 대규모 모델 및 모델 연구를 위해 500명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AI 랩, 빅데이터 플랫폼, 컴퓨팅 부서 설립을 했고요. 아이다스, 스마트 콕핏 및 DM 기술, 그 다음에 2025년 차량 전체에 아이다스를 도입하는 데 있어 중요한 회의다. 그래서 지금 R&D 팀을 약 500명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첨단 기술 개발과 센터 설립을 하고 AI 및 대형 모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어느 기업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데 비아디는 이렇게 투자를 더 많이 늘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500명 정도 500명이 넘는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AI 관련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겠죠. 그 다음에 향후에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더 이거를 발전할까 정말 기대가 된다. 그래서 새로운 부서는 비아디가 그 신기술연구소 1급 부서로, 그 다음에 기술중앙사무실 또는 스마트 드라이빙을 포함한 부서의 상위 단위처럼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런 비아디에서도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높게 쳐주고 있다. 이 전기차 이런 부분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테슬라가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게 성공의 관건이 되는데 우리나라 업체는 과연 이런 걸 하고 있는지, 테슬라가 이렇게 하는 거를 과연 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차 회사나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가 눈에 보이고요. 이런 발전 방향으로 봤을 때 중국이나 이 테슬라가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발전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보시면은 비아디의 지능형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제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비아디는 AI 랩, AI 슈퍼 컴퓨팅 학과,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 학과 등 첨단 기술 R&D 센터를 설립했다. 센터는 AI 알고리즘 인프라, 그 다음에 대형 언어 모델, 관련 플랫폼 등 초점에 맞추고 있으며, 비아디의 지능형 주행, 스마트 캐빈, DM, 그러니까 듀얼 모드죠. DM 기술에 대한 컴퓨팅 파워와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센터는 비아디 자동차 신기술 연구소의 핵심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운전, 스마트 캐빈, 듀얼 모드는 비아디 오토모티브의 핵심 기술 플랫폼 역할도 하는 연구소의 3대 핵심 사업이다. 연구소에는 개발, 제품 및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전담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기를 해드리게요. EV 다이렉트에 따르면 비아디의 샤크6가 곧 호주에서 배송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차량은 올해 차와 모니터링 매거진에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비아디 샤크에 대한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요. 배송 일정은 현재 3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분명히 저렴한 이 픽업 트럭에 대한 수요가 높다. 그래서 C라이온 07 EV는 2월에 출시될 예정이므로 내년에 호주에서 비아디 판매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샤크가 이제 호주에서 이렇게 팔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올해 카 이렇게 해서 비아디 샤크, 비아디 C 라이온, 그 다음에 현대 아이오닉 5N, 그 다음에 현대 산타페, 그 다음에 기아 EV5, 뭐 MG, 토요타 캠리, 뭐 토요타 프라도 이렇게 있었는데 비아디 샤크가 올해 차로 뽑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 픽업트럭 샤크 6는 지금 첫 차량이 2000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디 샤크는 지금 호주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했고요. 2000대가 지금 팔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쭉 보면은 쭉 아까 여기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비아디가 지금 올해의 차 비아디 샤크 6가 올해의 차로 이렇게 호주에서 뽑혔고요. 그 다음에 호주를 위한 비아디 샤크 픽업 트럭이 첫 번째 주문이 상하이 하이통 항구에서 로로 선박을 타서 쭉 이렇게 여기에 실려 호주를 향했다. 이 선박은 12월 28일 호주 브리즈번의 첫 정박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차량 인도는 25년 1월 15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12월 17일 이렇게 쭉 해서 샤크를 첫 번째로 출항을 하고 호주에 지금 여기에 향하고 있다. 여기서 호주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기사를 보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란도트에 타고 출발을 했다. 노르웨이에 등록된 노로 선박인 트란도트를 타고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첫 번째 항구인 브리즈번에 도착할 예정을 하고 있다. 비아디는 올해 초 멕시코 시장에 샤크 픽업 트럭을 출시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시장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멕시코에서 처음 출시됐고 그 이후로 뭐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많이 늘어났고 호주에서 샤크6로 알려진 이 모델은 지난 10월 말 호주에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처음에 호주 시장에 2000대의 트럭을 약속했지만 11월 말까지 샤크6는 4000대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지금 이렇게 첫 탑승한 비아디 배치는 약 2000대이다. 2000대 정도 실어서 지금 유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선박은 최대 5846대의 자동차 또는 2959대의 자동차엔 트럭 뭐 485대 이렇게 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혼합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비아디 샤크6 인도는 25년 1월 15일 날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렇게 샤크가 선적이 돼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호주에서 샤크6는 가격이 57,900 호주 달러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고 내연기관 픽업 트럭보다 이 경쟁사보다 훨씬 저렴하다. 24년에 지금 인도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호주의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될 정도로 호주에서 큰 히트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TE는 비아디 유통업체의 EV 다이렉트로 인해 호주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시승은 오프로드에서 테스트할 때 픽업 트럭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연비는 비아디가 주장하는 것과 거리가 멀고 실제로 충전 시설이 없는 오프로드에서 디젤 픽업 트럭보다 더 나쁘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비아디의 인기는 여전히 높다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 대통령이 비아디의 1.5 에탄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엔진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놀라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에게 지금 이 엔진을 선보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송프로 DMI는 3월 브라질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주행거리가 1100km 에탄올로 지금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송프로, 그 다음에 송플러스가 지금 가격 인하로 인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12월 16일까지 2528대의 송프로를 판매할 것이고 브라질에서는 16이다. 그리고 브라질 샤크 배송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은 픽업 트럭 시장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 이런 지금 대통령 앞에서 한번 보여주는 거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 대통령, 브라질 놀라 대통령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아디 부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놀라 대통령 옆에 있죠. 놀라 대통령, 비아디 부사장 이렇게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겠죠. 하이브리드 엔진이 어떻게 구동이 된다. 그래서 누라 대통령이 이 기술이 뭔가 이렇게 잘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브라질에 생산되는구나 이렇게 나와 있고, 비아디에 지금 양왕을 태운 다음에 이런 기술 같은 거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도는 거 나와서도 보고 있죠. 지금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도는 것도 직접 보고 있으면서 이런 기술이 있구나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브라질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게 보고 있고요. 비아디는 12월 15일 기준 2024년 누적 판매량이 400만 대를 돌파해서 신에너지차 제조업체 중 연간 최초로 4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연간 판매량이. 그래서 이제는 400만 대가 돌파를 했다. 야, 대박이죠. 이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비아디의 지금 양왕 U7 PHEV는 주행거리가 공개가 됐다고 하거든요. 이 차량은 52kWh의 LF 블레이드 배터리가 장착이 돼서 180km의 순수 전기 주행거리를 자랑하고 가장 낮은 충전 상태 연료 소비량이 8.7에 100km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공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뭐 서방 언론들은 중국의 고속철도의 부채가 엄청나다 이렇게 하면서 2008년 최초로 고속열차가 운행된 이래 220억 명의 승객이 7조 6천억 킬로미터를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네들도 우리나라 KTX처럼 350km인가 더 빠른 이런 고속철도가 중국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거와 다르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샤오미는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해외에 지금 전기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을 위한 이런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일즈나 엔지니어 같은 직무를 전기차 관련의 직무를 채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 디비전은 해외 시장에서 규정 준수와 기능 출시를 처리하기 위해 AD팀의 역할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소식통에 따르면 샤오미는 향후 몇 년 안에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전기차를 판매를 계획하여 시장을 테스트하고 대규모 확장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는 쭉 여기에 산하에서 미홈 있잖아요. MI홈, 미홈 매장을 의존할 것이다. 그래서 샤오미는 해외 시장에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이제 샤오미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국에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에서 지금 아바타랑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을 해서 여기 또 아바타 이 자동차에 또 하나의 이 소프트웨어를 계속 공급을 해서 하위 기술력으로 아바타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창안 자동차의 아바타 차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또 멋있게 나올 것 같다. 자, 이거 보세요. 디자인만 봐도 깔끔하고 세단 이쁘죠? 이게 근데 자율주행까지 잘 된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한번 영상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모습인데 대단합니다. 이렇게 드리프트 하는 거는 뭐 이게 카레이서가 해주는 거고 그냥 디자인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와 대단하다 진짜 이쁘죠. 이게 어떻게 중국 전기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디자인만 봐도 엄청나게 이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이거 보고 좀 배워서 좀 이쁘게 만들면 안 될까? 좀 우리나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차 좀 이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이게 양왕 U7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다이소스 기술로 이거 보세요. 지금 벤츠는 꿀렁꿀렁 거리는데 이 지금 도로에서 꿀렁꿀렁 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인다. 벤츠는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 승차감도 엄청나게 좋겠구나. 지금 이 서스펜션 기술이 잘 되어 있어서 승차감도 엄청나게 좋겠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 가는 이런 턴도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더 좋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술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양왕 U8 이거에 지금 중동에서도 이렇게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이 중동 기름머니 부자 형님들이 또 이 양왕을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 양왕을 간지나게 타고 다닌다. 야 중동 부자들도 이런 걸 타고 다니네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며 전기차를 타고 다니네요. 석유 부자들이 이제는 전기차를 타는 시대가 왔군요.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양왕이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중국 전기차나 테슬라나 그다음에 중국 배터리가 잘 나갈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지만 제가 현실을 말해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앞으로도 좀 더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양왕의 다이소스 제트 기술이 있었죠. 물퉁물퉁한 길을 부드럽게 넘나든다.
이게 곧 출시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긴 영상 들어주셨으면 여러분들 좋아요랑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 여러분 긴 영상 진짜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제가 힘을 얻고 여러 영상들 다 자료들 찾아와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